자, 그림에 대한 설명이 좀 위에 길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한 변 길이인 정사각형의 중점을 잡아 그 중점을 가운데 모이도록 이렇게 접었다는 뜻이죠. 접으면 다음 정사각형이 나와요. 그 정사각형에 또 다시 중점들 잡고 또 이렇게 접습니다. 종이접기 하듯이. 이해하셨어요? 그 접은 다음에 이제 S1이 뭐냐면 S1을 봐야 돼요. S1이 그 두 번째 그림 바로 밑에 있죠? 이 그림 바로 밑에 있는 게 S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접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접고 이제 펼치는 거죠. 아직 여기는 안 접은 겁니다. 여기 접는 선이 아직 접지는 않았어요. 이쪽에서 접은 다음에 펼치면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쪽에 있는 그림을 접은 다음에 이건 이제 접은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접은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접은 상태에서 펼치면 이렇게 여기는 점선 부분이 이렇게 접혀 있는 모양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접어진 부분의 길이 그래서 접어진 부분의 길이면 이 길이겠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다 더한 것. 이쪽 정사각형 둘레 길이죠. 그 둘레를 책에서는 L1이라고 했어요. 그 L1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4루트 2라고. 한 변 길이 2다 보니까 이쪽 변의 길이가 1이 되고 이쪽 변의 길이가 1이 돼요. 그럼 1대1 대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가 4개 있으니까 이쪽에 접혀져 있는 선분의 길이의 총합은 4루트 2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S2는 그 접혀진 변의 총 길이 합을 S2라고 불렀는데 S2는 뭐란 거냐면 이쪽에 있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이렇게 점선, 이렇게 점선, 이렇게 점선, 점선을 그리는 거는 얘를 접는 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얘를 접는 선으로 위에는 D1이 가운데 중심으로 A1이 중심으로 C1이 중심으로 B1이 중심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런 모양을 딱지 모양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이 점은 D1인 동시에 A1인 동시에 B1인 동시에 C1이 모인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다시 다 펼쳐요. 처음에는 정사각형을 쫙 펼치게 되면 그때 접힌 부분은 이쪽일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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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가 접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접었던 이 선분 있죠? 이 선분. 이 선분 하나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 선분 하나의 길이. 이 길이 실제로 이 길이의 절반 값이죠? 이 길이가 얼마나요? 이 길이가 루트 2였죠? 얘도 루트 2네요. 여기 있어요. 루트 2, 루트 2. 루트 2, 1대1 대 루트 2니까 이 변 길이는 2가 될 겁니다. 얘는 2의 절반이니까 이 길이는 1이 될 거예요. 됐지? 근데 이 1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됐니? 그럼 실제 아까 처음에 잡았던 S1 값은, L1 값은 여기 있죠? 여기도 실제로는 접혀져 있는 상태겠지. L2의 길이를 구하라면 L2의 길이는 L1의 길이에다가 이 파란색에 있는 선분 길이를 덧셈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이 내변 길이가 몇 번씩 계산된 거냐면 두 번씩 계산된 겁니다. 여기가 접어져 있는 선분의 총합은 4인데 이쪽 4가 결론은 여기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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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번의 길이를 합친 8과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뭐 이건 충분히 이해될 텐데 이렇게 반 나누고 이렇게 반 나누면 이게 16등분되어 있는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이변 길이 2, 이변 길이 1, 1, 1, 1. 그럼 여기 2분의 1,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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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8이 덧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8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왜 8이냐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지 문제는. 이게 왜 8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8이냐면 이쪽에 있는 둘레 접었을 때 있죠. 얘를 접어서 펼친 게 얘잖아. 근데 얘를 접을 때 접혀져 있는 변의 총합이 4인데 얘는 몇 번 접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을 접죠. 종이를 한 번 접으면 종이를 접어보시면 아시죠? 그냥 대략 그냥 얘만 넣는 겁니다. 이게 좀 똑같은 도형은 아닌데 여기 있는 성분 길이가 있다 쳐. 근데 얘를 이렇게 접었지? 그럼 이게 한 장이 아니고 실제로는 두 장이 포개져 있는 상태잖아. 그치?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한 변 길이처럼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펼치게 되면 두 변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한 번 접으면 실제로 원래 가지고 있는 변 길이가 펼쳤을 때 두 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세 번째 그림은 위에서 세 번째 그림은 이걸 한 번 더 접은 거예요. 한 번 더 접으면 실제로 종이는 이게 몇 겹이 되어 있는 거니? 네 겹이 되어 있는 거야. 한 번 접으면서 두 번, 또 접으면서 두 번이 두 번 되니까 네 겹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선분 하나가 보이기는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 펼치면 이 선분과 똑같은 변이 몇 개 나오겠어? 펼쳐봐. 몇 개 나오겠어? 네 개가 나온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선분과 같은 길이는 요 선분과 같은 길이는 이렇게 두 개, 다시 펼치면 이렇게 네 개가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한 번 접으면 같은 선분이 두 번, 두 번 접으면 같은 선분이 네 번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왜 8이었냐면 이쪽에 있는 선분의 총합이 4인데 이게 한 번 접었잖아. 그렇지?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1이었죠? 됐지? 여기는 한 변 길이가 1이었잖아. 그럼 이 둘레는 4야. 근데 한 번 더 접으면 가지고 있는 선분 길이의 몇 배가 되냐면 두 번이 된다. 그럼 원래 가지고 있는 총 길이가 4였는데 그게 한 번 접으면서 그 변기가 두 배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8이 덧셈된 거예요. 이해하겠니?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L3까지는 계산해놔야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L3는 L2까지 접혀져 있는 선분의 총합에다가 또 뭔가를 덧셈했겠지. 근데 L2는 어떻게 접는 거냐면 다시 여기는 정사각형의 중점들을 찍어요. 중점 찍고 어떻게 하니? 요렇게 중점을 찍고 이렇게 점선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니? 이렇게 점선을 만든다고. 맞아? 그럼 이 둘레 길이의 몇 배를 하게 되면? 두 배를 하게 되면 아까 선분 길이에 다시 추가된 접는 선의 선분의 길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한 번 접으니까. 한 번 접으면 한 겹이 두 겹 되니까. 가지고 있는 접으려고 했던 선분 길이가 펼쳐지게 되면 두 번 계산되기 때문에. 됐니? 그럼 이 선분의 길이는 얼마야? 이 선분의 길이는. 요거 하나의 길이. 이거 하나의 길이는 여기 있는 길이의 절반이지 않을까? 그렇지? 그럼 이 선분의 길이는 얼마야? 여기 있는 길이가 한 변이 1이잖아요. 얘 한 변이 1이죠. 1대 1대에 루트 2입니다. 루트 2에는 몇 배? 절반. 2분의 1배.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야. 근데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지. 똑같은 게 4개가 있잖아. 맞아?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둘레가 몇 배가 돼야 된다고요? 다시 두 배가 된다고. 한 번 접었으니까.
이해하겠니? 이쪽 선분 하나의 길이는 2루트 2야. 근데 똑같은 게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했는데 얘를 펼치게 되면 접었던 거를 다시 펼치게 되면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둘레 길이가 2배가 된다. 두 겹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시 2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했더니 이렇게 약분하면 이쪽이 얼마가 더 쓰면 되죠? 4루트 2 이렇게 썼네요. 아닌데 8루트에 가셨는데 썼는데 계산을 잘못했나 본데. 아 잠시만요. 말을 잘못했죠. 자, 한 변의 길이 다시 말을 잘못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지? 총 4개의 변이 있어요. 맞니? 4개 변이 있으니까 4를 곱해서 이 둘레를 구해. 근데 잠깐만 아까 말을 잘못해서 그래. 여기 한 번 접을 때는 둘레 길이의 몇 배가 된다고? 2배가 되지. 왜 2배가 돼요? 한 번 접으면 2겹이 되니까. 그치?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접었잖아. 그죠? 이건 2겹인 상태라면 얘는 몇 겹인 상태예요? 이건 4겹인 상태지. 그럼 똑같은 이 선분의 길이가 몇 번 나오는 거죠? 다시 4번이 더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니? 자, 빠르게 정리해보자. 다 지우고 빠르게 정리할게요.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됐지? 그럼 여기는 1대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루트 2. 맞아? 그럼 여기는 이 선분의 길이는 얘가 루트 2, 그럼 얘도 루트 2. 그럼 이 선분의 길이는 얘도 루트 1 테니까 1대1대 루트 2, 여기가 1이 될 거라고요. 1, 1, 1, 1. 됐니? L1의 값은 아까 최초 있었죠? L1의 값은 문제도 써 있어요. 4루트라고. 근데 L2의 값은 L1이 접혀져 있는, 아니, 접혀져 있는 선이 펴지진 않잖아. 접혀져 있는 선은 그대로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선분에 추가로 더 접은 선이 덧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추가로 더 접은 선은 이 선분이 접혔는데 이 선분이 합치면 4인데 이게 한 번 접으면서 한 겹이 2겹으로 바뀌어서 펼치게 되면 저 똑같은 선분이 4군데로 다시 똑같은 선분이 2군데로 다시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접었던 게 펼치면서 하나였던 게 2개가 된다고. 그러면 한 겹이 접으면 2겹이 됐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한 선분처럼 보이지만 이건 2겹이 포개져 있는 상태라 펼치면 한 선분이 2배가 된다고. 그래서 L2의 길이는 4루트 2 플러스 8이 돼. 근데 L3의 길이는 L2의 길이는 4루트 2 플러스 8에다가 다시 일정한 부분만큼 접으면서 덧셈이 될 텐데 이번에는 어디가 접힌 거냐면 여기가 접힌 거라는 얘기죠.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이으면 여기가 접히는 거야. 이게 접히는 선분 길이라고. 근데 이 선분 길이를 계산하려니까 이 선분 길이는 이 선분 길이의 절반이더라는 얘기지. 근데 아까 이 선분 길이 얼마였죠? 이게 루트 2였잖아. 그럼 이 선분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될 거라니까. 루트 2의 절반값이니까 2분의 루트 2.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죠? 4개. 일단 보이기에는 2분의 루트 2가 선분 4개가 모여서 접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종이, 이 색종이는 몇 겹이 되어 있는 상태냐면 4겹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종이 한 장을 한 번 접었잖아. 한 번 접으면서 얘는 2겹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근데 그 2겹짜리를 한 번 더 접다 보니까 얘는 4겹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이 선분 똑같은 게 4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펼치면. 이해해요? 여기 다시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L3의 길이는 4루트 2 플러스 8 플러스 8루트 2. 됐어요? 어떤 흐름으로 덧셈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흐름은 덧셈되냐면 1항일 때는 4루트예요.
2항일 때는 4루트에 8이 덧셈 되는 거고 3항일 때는 4루트에 8이 덧셈 된다가 다시 8루트가 덧셈 되는데 이 항의 관계를 보니까 이게 루트 2b가 되고 얘도 루트 2b가 되는 등비수열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됐니? 결론은 LN은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한 결과식이라는 거예요. LN이라는 거, 이 길이 자체 접는선의 총합이라는 거는 실제로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항이 L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항이 4루트 2고 공비값이 루트인 등비수열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배운 대로 하는 거죠.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 공비 빼기 1.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 첫 번째 항 4루트 2.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구하라고 되냐면 L5까지 구하랍니다. 그럼 여기다 5 대입하시면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의 5제곱 마이너스 1. 거기에다가 4루트 2. 이걸 계산하시면 대칭에 나온 문제 보기에 정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겹의 계산인지를 잘 계산하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고 겹마다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한 겹 접어서 한 번 접어서 두 겹 만들고 두 번 접어서 세 겹, 네 겹까지만 만들면 이게 수의 규칙을 알게 돼요. 항과 항 사이가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비율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이 성립할 때 이 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보기에는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저 안에 들어있는 일반항들을 전개하는 게 좀 좋아 보여요. k가 1부터 10까지의 전개합니다. 그럼 ak의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1 이게 28이에요. 얘도 전개를 해봐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ak 이게 16이에요. 위에서 아래를 빼봅시다. 그럼 시그마와 시그마를 뺄 수 있나요? 시그마는 합이나 뺄셈에는 분배된다고 그랬죠. 분배됐다는 게 다시 모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인수분해 하듯이. 그러면 시작함과 마지막 함은 서로 같은데요. 같잖아요. 그럼 k가 1부터 10까지 이거 빼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ak 플러스 1 그게 이걸 빼게 되면 12가 되죠. 여기서 분배해줍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1 이게 12. 근데 얘는 10이잖아. 1이 10번 더 셈 됐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는 2가 남네요. 근데 얘는 뭐죠? 조심해야 된다. 얘가 2니까 얘는 4. 큰일 나.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의 전체 제곱 그러면 4가 되겠지만 얘는 아니잖아. 모양새가. 일반항이 제곱된 거지 이 시그마 전체가 제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4로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좀 구했던 식 있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 있었잖아. 시그마 이것도 분배하게 되면 k가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이게 16인데 이게 얼마라고 그러죠? 이게 2네요. 따라서 이 값은 14 이렇게 보시면 문제.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뭔가요? 3항부터 8항까지 합이잖아. 근데 이게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를 하는데 그럼 등차수를 확보하는 공식이니까 2분의 항수 몇 개니? 5라고 쓰면 큰일 난다. 3, 4, 5, 6, 7, 8 6개야. 3항부터 합이잖아. 그치? 6 가로 첫 번째 항 3항 더하기 마지막 항 8항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근데 여기 있네. 걔네가. 얘가 누구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인데 우리는 그 두 근의 합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답이 금방 나오겠죠. 숫자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별거 없는데 이게 식 정리가 좀 깔끔하게 안 되다 보면 이 별거 없는 문제가 별거가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게 식 정리 깔끔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식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이게 생각보다 난해한 문제가 돼요. 모든 자연수 m에 대하여 다음 시그마 k가 m부터 m의 제곱까지 ak가 m 제곱과 같답니다. 이거 눈치채야 돼요. 얘랑 얘랑 같은 숫자예요. 마지막 한과 답이 같은 값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만족할 때 k가 1부터 677까지 좀 익숙치 않은 숫자죠. ak 값이 777이랍니다. 그때 a 677을 값을 구하래. 숫자가 좀 낯선 감이 없잖아 있는데 모든 자연수잖아요. 시그마는 일반항이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보통은 나열하는 게 방법이라고 하죠. 잘 모르겠어서 일단 나열해 봅니다. 뭐 어디부터 나열하죠? 모든 자연수라니까 m을 1부터 먼저 나열해봐요. m이 1일 때 m에 1 집어넣습니다. 그럼 시그마 k가 m이 1로 바뀌죠? 1부터 1의 제곱 1까지 ak 그게 1 됐니? 그럼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결론은 1항이 1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m의 값이 2라고 칩시다. 그럼 m이 2면 시그마 k가 2부터요. 2의 제곱 4 ak 걔가 4 무슨 뜻이죠?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걔가 4 그럼 이번에 m은 뭘 집어넣어야 되겠니? 3 집어넣어야 되겠니? 3 집어넣으면 이게 3항부터 겹쳐 나오지 않나요? 겹쳐 나오는 것보다는 이어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m에다 뭘 집어넣는 게 좋아 보여요? 5가 어떤가 싶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식정리예요. 좀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m에다 5를 집어넣으면 시그마 k가 5부터 5의 제곱 25항까지 ak 걔가 여기 위에 있는 숫자인 25랑 같다. 그러면 이 말은 5항부터 합이죠? 어디까지냐면 25항까지의 합. 그게 25랑 같다. 이런 패턴들이 올라가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m을 뭐에 넣을지 대략 감이 와요. 26을 집어넣는 게 좋겠죠? 여기 마지막 항 다음에 있는 여기 마지막 항 다음에 있는 항의 번호를 집어넣는 게 좋다는 뜻이죠. k가 26부터 26의 제곱이면 이게 관련이 있어. 670과 관련이 있어. 이게 676이 나와. 그러니까 대충 눈치 까야 되잖아. 677. 26의 제곱 676. 이런 느낌. AK 676. 따라서 A26부터 쭉 해서 다 더하면 676. 이렇다는 뜻이에요. 자, 왜 얘일까요? 왜 하필 A677일까? 그리고 왜 얘를 보여줬을까? 이걸 쟤를 간단히 쓰게 되면 S677이 777이라는 뜻이고 그걸 가지고 A677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뭔가 느낌이 오죠? S677에서 S676을 빼면 A677이 남아요. S677은 이걸 말하는 거니까 777 빼기 S676은 어딨나요? 이거잖아요. 얘네를 몽창 다 더하면 이게 S676이에요. 1항부터 676까지 합이 나오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25 더하기 676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나오죠. 자, 공처 0이 아닌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9는 2A3과 같다. 이게 뭐 등차수열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A 플러스 특별한 말 없으면 8D 얘는 2 곱하기 A 플러스 2D A와 D의 관계가 나오겠죠? A 플러스 8D 2A 플러스 4D 넘어가면 A 값은 4D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식을 봐야 되겠죠? 이 식을 잘 보니까 저게 뭘까라고 고민해 보다 보니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 안 된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당연히 뭐 전개하는 거 아닙니까? an은 an 플러스의 제곱 마이너스 2an 플러스 1 an 플러스 an의 제곱 분모에 an 플러스 1. 그 다음은 약분인가요? 뭐 이렇게 약분해서 an 플러스 1. 이쪽은 약분하면 마이너스 2. 여기는 약분하면 여기는 약분하고 나면 an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 여기는 an 플러스 1분의 an. 자, 이렇게 써놓고 나도 뭐 딱히 뭐가 보이진 않아요. 그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배하고 나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문제가 안 풀리잖아. 자,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얘를 간단히 줄이면 d입니다. 얘가 왜 d죠?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은 바로 뒤에 있는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항상 일정한 차이 공차 d가 남기 때문에 쟤를 d로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24까지 an 플러스 1분의 d의 제곱. 근데 d의 제곱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뺄 수 있죠? 자, 이게 필요하죠? an 곱하기 an 플러스 1. an은 어떻게 쓸까요? a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항수 빼기 1 공차 d. 근데 a가 4d랑 같지 않나요? a가 4d랑 같죠? 4d 플러스 nd 혹은 dn 마이너스 d. 얘는 dn 플러스 3d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잠깐만. a 플러스 이것도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a 플러스 nd 얘는 dn 플러스 4d 이걸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것도 안 간다네. 또 바꿔야 되겠네. 패턴을. 지금처럼 딱히 뭐 이렇게 숫자 여기 일반항을 정리한다면 대입해도 딱히 딱히 뭐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다음부터는 일반 분배라는 얘기죠. 숫자를 집어넣어요. 얘네 1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1 곱하기 a2분의 d제곱 더하기 a2 곱하기 a3분의 d제곱 그래서 24까지 a24 곱하기 a25분의 d제곱 이거라는 얘기겠죠. d제곱을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러면 a1은 a를 말하죠. 그 a는 4d랑 같다고 했으니까 4d 곱하기 a2는 뭐예요? a2는 a 플러스 d 그러면 5d가 되겠네요. 됐지?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더 쉽게 하자. 그냥 지워. 우리가 부분분수 배웠잖아. 꼬리머리 이어지면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끝에 있는 것을 모으고 d제곱 바깥에 뺐어요. 분자는 1이 몇 번 더 쓰면 되냐는데 1이 24번 더 쓰면 되니까 24 라고 쓰면 되고 그럼 d제곱 곱하기 a 값을 여기서 바꿉시다. a 값은 4d랑 같고 곱하기 25d는 a25는 a 플러스 24d a가 4d니까 28d 28d 분의 24 d제곱 약분하고 제곱이다. A랑 얘랑 제곱 붙었죠? 이거 없어지고 d제곱 남은 거는 4 곱하기 28분의 24 약분하면 6 남고 다시 약분하면 1로 약분하면 14분의 3 이렇게 나타내요. 다시 일단 이게 빨리 D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얘가 D였다는 것. 여기는 뭐 크게 설명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 이거를 아까 전에 일반항처럼 정리하려 했더니 일반항을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이것도 딱히 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정리하기는 문제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 나열이라는 얘기죠. 나열하라는 뜻이에요. 숫자 집어넣어서. 그럼 숫자 집어넣어서 이렇게 배열되는데 우리가
분무수라는 개념을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 꼬리, 여기 머리, 여기 꼬리, 여기 머리, 이렇게 이어지는 꼬리니까 이쪽 꼬리에서 이쪽 머리까지 다 지우고 맨 앞에 있는 분모와 맨 끝에 있는 분모를 곱한 거 분해 D제곱 바깥으로 빼게 되면 분자에다 1이 남죠? 분자를 모두 다 덧셈한다. 근데 1을 한 번, 두 번, 24번 덧셈하니까 24가 되겠지. 그러니까 약분 잘 하시면 네, 여기 A나 A25 대신에 D에 관련된 식을 집어넣어서 약분만 잘 하시면 간단한 네, 숫자로 답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 베타n이라고 했을 때 답을 구하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뭐 하기 편하냐면 뭐 하기 쉽냐면 근각계수의 관계로 접근하기 쉬워요. 일단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써놓고 시작하는 거죠. 2n-1 알파 n 베타 n n 곱하기 n-1 이걸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풀이들 내가 일로 정했잖아. 거죠. 길을 일로 접어 들었다는 얘기야. 근각계수 관계로. 그러니까 접어들고 나서 보니까 이걸 구하라는데 여기서 빨리 사람이 고집이란 걸 가끔 버려야 될 때 있잖아요. 뭐야 합곱인데 루트비합인데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거. 근데 여기서 또 고집을 안 꺾죠. 어때? 나 배웠는데 뭐 곱셈공식 변형 루트 씌고 제곱하면 돼. 이거 제곱하면 알파 n 플러스 베타 n 나오고 플러스 2루트 알파 n 베타 n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이제 봐봐. 이걸 이 루트 안에다가 n에 관련된 식을 대입하겠다고?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고집 빨리 꺾었어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이런 고집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고집이 불필요한 거냐면 원래 2차 방정식의 핵심은 뭐죠? 인수분해야. 이게 안 되니까 근각 계수관계를 쓰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래. 이게 안 되니까 근각 계수관계를 토대로 근의 합이나 근의 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돼. 의외로 이런 문제가 많아. 우리가 문자가 있다 보면 대부분 다 문자가 있으니까 인수분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노린 문제입니다.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여기 n, 여기 n-1 둘 다 마이너스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x-n 곱하기 x-n-1은 0. 따라서 x의 근이 n 또는 n-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알파 n으로 두면 돼. 얘를 베타 n으로 두면 되고. 왜 순서가 바뀔 수 있지 않나요? 바뀔 수 있지. 근데 어차피 덧셈이잖아. 무슨 상관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식에다 대입하는 거죠. 시그마 n이 1부터 81까지 루트 n 플러스 루트 n-1분의 1. 아, 유리하네. 이거 유리할 때 빠르게 하셔야죠. 이런 걸로 막 유리하고 있고 하면 안 된다.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1. 이제부터는 숫자 대입하시는 거죠. 1 대입하면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 플러스 2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81을 대입하면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0. 지워지는 게 앞, 뒤, 앞, 뒤, 앞, 뒤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남은 거는 이쪽에 있는 거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0. 정답은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단 뭐 접근 자체를 너무 의미 없이 그냥 근거하게 관계 이렇게 뭐 그러니까 문제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첫 장이 4이고 공차 1은 등차 수열. 이 정도는 빨리 해야 되죠. 공차 1이잖아. 그럼 n에 대한 1차식 그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인데 1이니까 생략. 첫 번째 장 4 나오려면 뒤에다가 n에 1 집어넣어서 4 나오려면 뒤에 3 붙어야 되겠죠. 이게 an이에요. 그럼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n 플러스 4.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12까지 루트 k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3분의 2. 또 유리하네. 유리하셔가지고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수보다 크니까 보나마나 이걸 유리하게 되면 루트 k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이 나오겠죠. 숫자 집어넣으면 또 아까처럼 막 지워질 거예요. 재밌게 지우시고 다 구하시면 됩니다. 양의 실수인 등비 수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항이 양의 실수.
무슨 의미죠? 등비수인데 모든 항이 양의 실수야. 그럼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란 뜻이죠. 모든 항이 양수니까. 그렇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3이 7A3과 같다. 그리고 이 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S3을 굳이 공식에 대입해야 될까? 더구나 오른쪽은 합이 아니고 항인데 이게 낫지 않을까요? A1, A2, A3는 7A3. 근데 등비술이잖아. 이렇게 쓰는 건 안 좋다고 그랬지. 이제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죠. 예의 바르게 고쳐야 되죠.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은 7AR의 제곱. 이거 다 A로 약분되지 않나요? 어차피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0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양분의 A를 약분해요. 그럼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은 7R의 제곱. 보나마나 인수분해죠. 넘어갑니다. 그럼 6R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 2R 3R 여기 1 여기 1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2R 마이너스 1 곱하기 3R 마이너스 3R 플러스 1은 0. 따라서 R 값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아까 공비가 양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건 아니에요. R값 2분의 1. R값 2분의 1을 어디다가?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A값이 구해지겠죠? 네, 그럼 A값, R값 구하고 나면 뭐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그다음부터는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계산해줘야 되니? 저 계산해줘야 돼? 혹시도 몰라도 계산해달라는 사람이 있을까봐. 빨리 얘기해. 계산해야 말아. 대답 없네. 오 5년을 내가 저 대답을 못 듣고 있다는 거야. 5년 동안. 어떻게 할 거야? 아니, 8명이나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누구 한 명은 대답을 좀. 5년 동안 이 8명이 아무도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한다. 대단한 인물들이야. 무언수행하니? 대단하다. 자, R값이 2분의 1인 걸 일단 어쨌든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어디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네, 여기다가. 그럼 A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4분의 1 A는 7 곱하기 A 곱하기 4분의 1. 양변에 4를 곱합시다. 그럼 4A 플러스 2A 플러스 A는 4 곱하면 7A. 그쵸? 뭐야 이건? 잠깐만. 아니네. 자, 이게 아니에요. 네, 이거 뭐 좌우 비교밖에 안 되는 거잖아. A가 필요 없나 봐요. 어차피 분수식이라 약분이 되나 봅니다. 그럼 약분합시다. A에는 A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S에는 1-2분의 1에 n제곱, 2분의 1 분의 1-2분의 1에 n제곱 그 앞에 첫 번째 A를 곱하죠. 그럼 여기는 A와 여기는 A는 약분이 되겠네요. 계산 안 해도 되고요. 그럼 여기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겠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게 분배되면서 이렇게 분배되면서 잠깐만요. 일단은 분배를 해야 되나 본데요. 2분의 1에 n-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네, 이런 꼴이 되죠.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러지 마죠. 무슨 짓이야 지금 이게? 2분의 1의 n-1제곱. 얘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분의 왜 저렇게 어렵게 사네?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내항의 곱이 분모로 갈 텐데 2분의 1이 한 번 더 곱해지니까 2분의 1의 n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약분하면 2분의 1, 여기죠? 2분의 1 분의 1이니까 2가 됩니다. 2의 n제곱. 여기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8까지 우리는 이것만 정리한 거야. 이게 답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반항을 정리한 겁니다. 일반항이 이런 모양이 된 거죠.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8까지 2의 n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n이 1부터 8까지 1. 얘는 등비수의 합. 2-1분의 2의 8제곱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 2. 마이너스 8. 이걸 계산하시면 문제서란 답이 나올 겁니다. 105번으로 갑시다. 자, 첫째 항이 3이고 3인 등차수를 AN에 대해서 다음이 440일 때 시그마 AN은 1항부터 10항까지 시그마 AN의 값을 계산하래요. 이거를 잘 봐야 돼. 이게 뭔지를 봐야 되겠죠. AON-AN 저게 뭘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를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좀 쉽게 풀리느냐 아니면 돌아서 가게 되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AON-1 AON-AN 첫 장에 3이 등차수래요. 그럼 이거를 막 이렇게 AON은 3 플러스 항수 ON-1 곱하기 공차 D AN은 3 플러스 N-1 D 뭐 이래도 될 겁니다. 이래서 빼게 되면 3, 3은 없어지고 이걸 빼게 되면 이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서 얘랑 없어지고 이게 4ND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이렇게 되긴 할 텐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이걸 보면 바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감이 잡혔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모르겠으면 얘네다 일대일 어차피 이건 얘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겠죠? 얘네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AO-A1이잖아. AO는 A 플러스 4D 마이너스 A 빼면 4D 그렇지? 그리고 이제 N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4ND 이렇게 붙겠죠. 그 정도 감은 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없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됐죠?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이게 4nt 이게 440인데 지금 시그마 변수가 n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그마 변수 n은 넣었다 뺐다 안 돼요. 근데 n이 아닌 나머지 상수나 문자들은 전부 다 넣었다 뺐다 가능하니까 여기서 4d를 바깥으로 빼요. 4d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 440. 근데 그러고 보니까 4d 곱하기 이건 시그마 k 공식이잖아. 그치? n에 1, 2, 3 집어넣으면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55, 440. 양변 이걸로 나누게 되면 이제 뒷값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뒷값이 구해지고, 이거 나눠봐봐, 얘들아. 약분하면 여기 110 남잖아. 그 뒷값은 2가 되겠지. 첫 번째가 3이라며. 그럼 등차수를 A에는 공차가 2니까 2N으로 같고, N에 1집으로 3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를 붙여야 되겠죠. 이게 일반항. 이것도 집어넣으면 돼. 됐지? 방법은 두 가지죠. 시그마로 푸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이거 등차수리함이잖아. 등차수리하고 확보하는 공식은 2분의 항수 10개 곱하기 첫 번째 항. n에 1 집어넣었을 때니까 n에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마지막 항 10 집어넣었을 때가 마지막 항이잖아.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21. 뭐 이걸로 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그마 공식을 정리해야 되거든.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2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다시를 분리해야 돼요. 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 플러스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1 이것도 공식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등차수리가 나왔으면 등차수 합공식을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게 미세하지만 이런 계산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 이게 미묘한 실력 차이야. 아무 생각 없이 아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문제도 제대로 읽지 않고 보란만한 감각에 생각한 게 있지. 그 풀다가 아니네?
고지부터 안 꺾고 막 루트 씌워서 막 곱셈공식 변형시키고 하다가 왜 이렇지? 그 한 2분 까먹지 그러다가 어떻게 하지? 그럼 나이를 해야 되나 본데? 나이를 하자. 숫자 집어넣기. 그때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겠죠. 2분 뺏기고. 뭐 이런 것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다 보면 긴 시간이 걸리진 않지만 또 뭐 시그마 정리하고 하다 보면 또 뭐 한 1, 20초 또 까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금방 계산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2, 30초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 게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막 5분, 10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두 문제, 세 문제를 더 풀 시간에 나는 그 두세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문제 때문에 시험이 망쳐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런 문제들, 일반 계산들을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수험생 중에 니네는 거의 이제 말년 병장들이야. 갈 때까지 간 애들이잖아. 좀 있으면 제대해야 돼. 근데 그 정도 있으면 이제 요령이라는 게 군생활 오래 하면 요령 생기듯이 니네도 요령이 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학교생활 하다 보고 시험 자꾸 보다 보면 에이 이런 계산들 뭐 일일이 다 계산해. 숫자를 집어넣어서 좀 빠르게 계산해 볼까? 라든지 아니면 뭐 이건 딱 봐도 규칙이 이걸 것 같은데 대충 하라는 게 아니고 좀 요령을 좀 갖고 문제를 보는 시간을 좀 넓게 보라고 뭐 너무 막 식으로 쫙 식만 써가면서 안 쓰는 것보다 식을 쓰는 게 분명히 선생님 좋다고는 했는데 니네 때는 시간이 중요하잖아. 정답률도 중요하겠지만 시간이 중요한 학생들이 식을 일일이 다 쓰면서 식을 쓰다 보면 나중에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 식 때문에 아버지는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계산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뭐 굳이 시그마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등차수로 빨리 합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 뒤에서요? 저 지금 뭐 주문 회원님?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공 모으고 있는 거야? 몸에 있는 내공을 모아서 집중하려고? 알겠어요. 아, 좋은 학생이야. 한번 때리고 싶은데. 자, 여기 두 문제가 있는데, 두 문제 좀 어려워 보이죠? 이거 언제 일로 나왔죠? 9시쯤에? 잠깐 오셨다가. 자, 일반항이 로그로 표현되어 있네요. 근데 밑에 보니까 그 일반항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로그의 합을 계산하라는 얘기는 감이 와야 되죠, 이제? 로그를 하나 모은 다음에 진수끼리는 곱해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정리해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K 로그로 하나 모일 테고 미신 로그로 K에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이거 루트 값들 다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루트 값들을 모조리 다 곱하세요. 어차피 루트 곱하면 루트 하나 모은 다음에 n인 게 다 곱하면 되니까. 그럼 K에 1 집어넣으면 여기서는 n이겠죠? n에 1 집어넣으면 3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2 집어넣으면 4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4 해서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m 플러스 2분의 2m 플러스 1 약분하는데 어디서부터 약분이 되냐면 여기는 3과 여기는 3 여기는 4와 여기는 4 5, 5, 6, 6 하다 보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로그 2의 루트 분모는 m 플러스 2 분자는 2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 2만 곱해져. 앞에 있는 2 계속 2만 곱해진데 이게 2만 곱해지겠죠. 얘는 2가 또 2개고 어쨌든 여기 총 개수에다 2를 한 번만 더하면 되는데 이게 항이 몇 개였나? 항이 몇 개였죠? m개. m개 2가 곱해지는데 2가 한 번 더 있으니까 2의 m 플러스 1제곱. 항이 m개. 근데 여기 각 분수마다 2가 하나씩 있었는데 총 항이 m개니까 2의 m제곱인데 여기는 2개 곱해졌기 때문에 2의 m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이 식을 계산했더니 이 결과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떤 자연수가 된 거예요? n이라고 합시다. 얘는 100 이하의 자연수. 그 식을 좀 정리해보니까 이게 2가 1로 넘어가게 되죠? 2의 n제곱. 근데 루트 없애지니까 양면을 제곱하게 되면 m 플러스 2분의 2의 m 플러스 1제곱은 2의 2n제곱. 이렇게 되네요. 되니? 다시 양면에 m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m 플러스 2 곱하기 2의 2n제곱은 2의 m 플러스 1제곱. 밑을 이름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m 플러스 2는 2의 m 2n은 2의 2n제곱 이걸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일단은 자 정리해놓고 이제 봅시다. 이 식을 기반으로 이 식이나 지금 우리는 이 식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식을 기반으로. 근데 확실한 거는 m은 자연수지. 그리고 이제 보면 모든 자연수 m의 값을 합을 구하는 거니 m은 자연수예요. 근데 여기가 m 플러스 2 자연수에 자연수를 더해도 자연수일 텐데 이 자연수가 2의 거듭제곱이라는 얘기는 따라서 m 플러스 2는 2의 거듭제곱. 얘를 수식으로 쓰게 되면 m 플러스 2는 2의 거듭제곱, 그냥 k제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써지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m 플러스가 2의 k제곱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2의 2n 플러스 k제곱은 2의 m 플러스 1이 돼서 또 따라서 뭐 할 수 있냐면 2n 플러스 k랑 m 플러스 1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지 괜찮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숫자의 개념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까 문제 보면, 여기는 m은 자연수죠? 그럼 최소값이 1일 거 아니야? 1, 2,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숫자는 전체가 3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2의 거듭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k값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k 1이 들어오게 되면 2밖에 안 되잖아. 근데 좌변은 2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k가 1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k는 2 이상의 자연수겠네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2의 배수잖아. 2의 k제곱. 누가? m 플러스 2가. 그럼 이건 짝수라는 얘기네. 누가 짝수라는 얘기예요? m 플러스 2가. 2의 배수니까. 2의 거듭제곱. 2의 배수는 2의 거듭제곱이니까 m 플러스 2는 짝수겠죠. 따라서 m도 짝수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m이 짝수예요. 짝수 1을 더하면 홀수가 되겠지. 되니? 우변이 홀수야. 그럼 좌변도 홀수인데 2에는 짝수잖아. 그러므로 k가 홀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 얘랑 붙여보니까 k는 2 이상의 홀수값. 됐지? 그럼 k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찾아주는 거예요. 2 이상의 홀수니까 3. k가 이거 밑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옆으로 써도 될 건데. 네. k가 5, k가 7, k가 9,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2 이상의 홀수니까. 자, 봅시다. k가 3이라고 칩시다. 우리는 근데 n값을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n값을 구하려면 중간에 m값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 k가 3이면 m의 값은 얼마죠? 요 식을 정리하면 된다. 이 식. m은 2의 k제곱 마이너스 2랑 같죠. 첫 번째 k가 3일 때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2 m은 6. k 5 집어넣어요.
여기 K5, K5, 2의 5제곱, 32 마이너스 2, M은 30. K의 7제곱 넣습니다. 2의 7제곱, 얼마니? 2의 6제곱 64죠. 2의 7제곱 128. 128에서 2를 빼면 M은 126. K의 9제곱 넣으면 512에서 2를 빼면 510. 일단 이 정도만 해봅시다. 뭐 숫자가 아까 어디 있었죠? 마지막 줄에 보면 n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너무 크면 m이 너무 크면 n 값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n 값 구합니다. k 값과 n 값을 알았으니까 n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어디 있나요? km을 가지고 n을 구할 수 있는 식. 여기 있네. 다시 또 이 식이죠. 넘긴 다음에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n의 값은 m에서 k를 빼고 1을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됩니다. 아니면 m에다 1을 더해서 k를 뺀 값을 2로 나누면 되고. 자, 해봅시다. m에다가 1을 더해요. 이렇게 쓸까요? m에다가 1을 더해. 그리고 k를 빼. 그걸 2로 나눠. m에다가 1을 더해. 7. 그래서 k를 빼. 4. 4를 2로 나누면 2. 2는 100 이하의 자연수 맞잖아. 괜찮겠죠? 그럼 여기다가 m에다가 1을 더해. 31. 그래서 5를 빼. 26. 그럼 k값, n값은 13. 여기 n값은 m에다가 126에다가 1 더하면 127. 그래서 7을 빼면 120. 약분하면 60. 그 다음 안 될 것 같은데. 510에다 1을 더하면 511. 그래서 9를 빼면 400 얼마잖아. 걔를 2로 나눠봐야 100을 넘겠지. 이건 계산할 필요 없겠네요. 그럼 n의 조건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값은 총 이렇게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우리 이제 뭘 구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6, 30, 126. 6, 30, 126을 더하시면 정답이에요. 문제가 안 쉬워요. 그리고 번호를 보니까 21번이야. 그렇지. 뒷과식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여러분 때부터는 모의고사 지도가 좀 제도가 바뀌었긴 하는데 원래 그 전까지 여러분 선배들이 봤을 때까지 모의고사들은 21번, 30번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30번은 주관식이야. 그러니까 정답률이 제일 떨어지는 건 아무래도 30번이겠지. 이건 주관식이니까. 그러니까 총 30문제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게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30번이에요. 근데 체감으로 느끼는 난이도는 누가 제일 높나요? 그러면 21번이 대부분 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21번은 객관식인데 느낌은 30번만큼 어렵게 만들어지거든요. 객관식인데 주관식만큼 어렵게 만들려면 난이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또 체감 난이도는 21번이 제일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실. 근데 이건 객관식이 찍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얻어 걸리듯이 이제 찍혀서 맞춘 애들이 있다 보니까 정답률이 좀 올라가는 것 뿐이지 실제로 21번도 30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 문제인데 이 문제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서 잡기 좀 애매하고 중간중간에 문제에서 없는 문자도 써가면서 2의 거듭접수를 계속 정리하면서 K의 수치를 줄여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 좀 어렵습니다. 첫 장부터 n까지 합 S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SN은 n에 대한 2차식이요. 오? SN은 n에 대한 2차식. 이거 이제는 좀 느낌이 확 와야 되는데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 이건 등차수열이지. C가 만약 0이 되면 제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 C가 0이 아니면 제2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 아, 이게 일반항 A는 등차수열이구나. 라는 걸 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SN식 n에 대한 2차식인데 30에서 최대값 410을 가져요. 근데 이건 n에 대한 2차식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포물선의 형태를 띈다고. 포물선인데 최대값을 가지려면 당연히 위로 블록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언제 최대값을 가져요? 꼭지점에 조합해서 최대값을 갖잖아. n이 얼마일 때? 30일 때. 최대값 얼마? 410. 그러면 SN식은 이렇게도 정리된다는 얘기죠. A 가로 n-30의 제곱 플러스 410. 이렇게 돼야 n이 30일 때 410이라는 최대값이 나오지. 단 a는 음수겠죠. 위로 블록하니까.
됐지? 그래서 가와 나는 적당히 써먹었어. 근데 나를 안 써먹었네. 나를 봅시다. 10과 50. 그리고 보니까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20칸, 왼쪽 20칸에 10과 20, 10과 50이 놓이겠지. n값 10, n값 50. 30을 간격으로 둘 다 20씩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간 포물선이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은 n을 집어서 나온 그 s라는 함수값으로 같게 나오겠지. 지금 우리는 sn을 함수값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함수값이 10이라고 돼 있어요. 됐네. 그럼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이 점의 좌표는 50, 10. 이 점의 좌표는 30, 10, 10. 아무나 대입하세요. 10, 10을 대입합시다. SN은 10이 되고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의 제곱이니까 400A 플러스 410. 따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400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다 됐다? 다 된 거야? SN은 마이너스 n-30의 제곱 플러스 410. 이게 SN이야. 뭐 찾으면 돼? 근데 이것만 정리하면 돼. 50보다 작은 자연수, 50보다 작은 자연수는 1부터 49까지겠죠? 그 중에 S50보다 큰 자연수 n값의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S50이 어디 있어요? S50은 여기가 S50, 이게 S50이야. 맞니? 아까 10이라고 돼 있었던 이게 S50이지. 그럼 S50보다 크려면 다 여기 있어야 되지 않나? S50보다 큰 S값들은 다 여기까지 있겠지. 그럼 누구부터니? n이 될 수 있는, 이걸 만족하는 n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은 10보다는 오른쪽에 있지만 50보다는 왼쪽에 있는 자연수니까 11, 12, 13 해서 49. 그 중에 그걸 만족하는 n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p값. 그래서 p값은 11. 가장 큰 값이 q값. q값은 49. 그래서 시그마 k가 p부터 11부터 q까지 49까지 ak를 구하시오. 뭐라는 얘기죠? 특별한 거 안 보이면 나이라는 거잖아. A11 플러스 A12 플러스 쭉 해서 A49. 자, 이걸 어떻게 구하지? 방법은 두 가지죠. 우리가 배운 대로 SN식의 n에 대한 2차식인데 이걸 빨리 일반항을 정리해가지고 AN은 2AN 플러스 B-A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빨리 정리한 다음에 이 일반항을 토대로 A11과 A49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등차수의 합을 계산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건 등차수니까. 근데 그래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 번 거쳐야 되지. 이것도 좀 약간 요령이 빨라야 돼.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이 식은 잘 보니까 49항까지 합해서 앞에 있는 10항까지 합을 빼낸 거잖아. 그러니까 S49에서 S10을 빼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럼 S49는 어떻게 구하네? 여기다 49, 여기 n값이니까 여기다 49를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다 49를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19의 제곱 플러스 410. 이게 S49야. S10은 책에 나와 있어. 이게 더 쉽겠네. 아까처럼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그죠?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수열의 합의 기본적인 성질. 그걸 이용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배웠던 뭐 이렇게 일반항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보다 일반항을 정리하고 다시 합 계산하려면 오히려 두 번씩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얘는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면 네 이게 이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 문제를 좀 더 빠르지 않나 싶어요. 그랬고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수요가 정신 차려라. 정신을 못 차리겠나? 쉬는 시간에 잠도 자고 물이라도 오늘 마셔. 녹화는 안 끊었네. 조수영 네 이름 들어갔어.
응? 전국적으로. 물론 뭐 보는 사람이 우리만 보는 거 연체력이나 하지만 그래도 충남 아산에 살아고 고등학교 2학년 조수혁 군. 아 미안해 아직 녹화 안 끊었다. 정신 차려? 뭐 하는 짓이야? 시험 기간에? 자 112번으로 갑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더라고. 이제 못 알아듣겠죠. 이게 약간 군수열 문제도 좀 없잖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네. 왼쪽에 4점짜리 하나 더 있네. 이거 풀고 나서 옆에 111번을 같이 풀도록 할게요. 112번부터 좌표 표면의 원점에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점 P를 이동시키는 시행을 합니다. 앞면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시키고 뒷면이 나오면 Y축으로 1만큼 평이동. 시행을 한 번 한 후 한 번 하게 되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왔을 테니까 오른쪽 한 칸 아니면 위로 한 칸. 혹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0,1 아니면 1,0에 점이 찍혔을 거라는 얘기죠. 둘 중 하나로. 그 위치한 점들을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P1, P2라고 불러요. 원점에서부터 움직이는데 시행을 한번 해. 그럼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여기 간다는 얘기죠. 뒷면이 나오면 위로 한 칸. 이리 간다는 뜻이에요. 얘는 1,0, 얘는 0,1. 근데 나와 있는 점 중에 X좌표가 작은 순서대로 첨자를 순서를 매겨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P1이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얘가 숫자가 얘보다는 크니까 얘가 P2가 될 거예요. 됐지? 자, 다시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시행을 합니다. 한 번 더 주사를 던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점이 어딨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점이 여기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뒷면이 한 번 나오면 위로 한 칸 가겠지. 뒷면 나오면 위로 한 칸이야. 앞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이고. 122번이야. 아, 112번. 네. 맞니? 근데 여기서 뒷면이 아니고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니까 여기로 가겠죠. 근데 꼭 여기로 갔다는 보장은 없잖아. 여기로 갔을 수도 있는 거고. 뒷면 나오면 위로 한 칸. 얘랑 겹쳐질 테고. 앞면 나오면 오른쪽 한 칸. 여기로 가겠죠. 이 중에서 X좌표가 작은 순서니까 이게 P3, P4, P5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 이런 식이겠네. 그럼 그 다음 보나마나 여긴 0,3에 찍힐 테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한 칸씩 점을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가면서 P6, P7, P8, P9 됐니? 뭐 이런 식일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P5, P5가 여기죠. 그러네요. 2,0이잖아요. P9는 3,0. P6은 여기 있죠? 0,3.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해진 P100의 좌표를 이런 방법으로 계속 찍다 보니까 P100이 나온대. 욕심 생기는데? 100개 찍어볼까? 뭐 주룩주룩 찍다 보면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욕심도 생기는데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약간 근데 문제가 조금 애매한 게 이게 군수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군수열이 너무 강한 냄새를 풍기고는 있지 않고 약간의 군수열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냥 낸 것 같아요. 구제에서는. 잘 봐야 된다? 잘 봐. 지금 우리는 뭐를 조사해야 되냐면 이렇게 점을 찍다가 100번째 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100번째 점 위치를. 그럼 점의 개수를 찾아야 돼. 점의 개수를 계속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점이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는 또 점이 몇 개 있냐면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는 점이 네 개가 있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덧셈해 가겠지, 점을. 그럼 점의 개수가 2개, 거기다가 3개, 더하기 4개, 계속 더해서 몇 개까지 더하면 1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 등차수리잖아. 이거 등차수리가 아닌가요? 그죠? 그럼 개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2분의 항수. 이게 만약에 1은 없지만 그냥 1이 있었다고 치자. 1이 있었다고 치면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100에 아주 가까운 숫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연수 100에 가까운 숫자를. 그럼 뭐 집어넣으면 될까? 10? 10은 안 될 것 같아. 10 곱하기 11을 112 그걸 2로 나누면 55밖에 안 되잖아. 좀 더 큰 수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n에다 한 13을 집어넣어 봤어요. n에 13. 딱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좀 더 하면 되죠. n에 13에 집어넣었더니 2분의 13 곱하기 14 얼마죠? 105. 아니 몇 배고야? 91이지. 그죠? 그럼 n에 14를 집어넣을까? 2분의 14 곱하기 15 7 곱하기 15니까 이게 105네요. 자, 근데 잘 봐. 우리는 이렇게도 하고 있었잖아. 1이 없었지. 그럼 여기 나온 합에서 1씩을 빼야 되는 거지. 90, 얘는 104. 104가 100에 가까워, 90이 100에 가까워. 104가 가깝잖아. 104를 찾아주자. 104를 찾고 이제 100을 이제 추론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104는 그럼 어디 찍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04가 어디 찍혀 있지? 104, 104. 104는 어디서 나온 거죠? n값에 14를 집어넣어서 나온 숫자지. 여기다가 14를 집어넣으면 104가 나와. 됐니? 근데 잘 봐라. 2개, 여기 있잖아. 3개, 여기 있잖아. 4개, 여기 있잖아. 그럼 어딘가에 쭉 가다 보니까 여기 14개가 덧셈되어 있는 게 있을 거라니까. 14개 점이 있을 때가 있을 거라니까. 됐지? 거기에 찍혀 있는 점, 여기. 됐어요? 이게 뭐니? P104야. 번호가 이렇게 하잖아. 1, 2, 1, 2, 3, 4, 5, 6, 7, 8, 9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다 보면 104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항이 104개였으니까. 맞니? 그럼 104에 바로 왼쪽 한 칸, 위에 한 칸, 여기에 누가 있니? P103이 있겠지.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여기 P103 있고, 그럼 여기 누가 있어요? P102가 있고, 여기에 P101이 있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값인 P100이 있을 거라고.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위치만 찾으면 돼. 여기 위치가 어딘지 이제 판단해야 되지. 잘 봐. 점이 2개 있을 때는 여기 X축에 찍혀있는 점의 좌표가 1,0이야. 이 규칙을 찾아야 돼. 점이 3개 있는 위치에서는 X축 위에 찍혀있는 점의 위치가 2,0이야. 점이 4개 찍혀있는 이 군 안에 X축에 찍혀있는 점의 위치는 3,0이야. 여기 14였잖아? 점이 14개 찍혀있는 이 점의 위치는 13,0이겠지. 감이 와요? 그럼 이 점은 왼쪽 한 칸, 위로 한 칸이니까 12,1. 이 점은 11, x 작아지고 y는 하나씩 커지는 거야. 11,2. 여기는 10,3. 여기는 9,4. 이게 답이야. 그래서 뭐니 근데? a 빼기 b. 9에서 4를 빼면
5가 정답이 되겠죠. 맞았죠? fx가 지금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눠져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x값 10을 기준으로 10의 왼쪽에서는 1차 함수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자는 직선이 내려오다가 10의 오른쪽에서는 포물선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아마 싶으셨을 거예요. 점 n, fn 그러니까 x값에 n을 집어넣어서 나는 함수값이 이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을 기준으로 원을 반지름 3짜리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내부, 원의 내부와 함수 그래프의 아래쪽과 위쪽의 결론 뭐냐면 점들이 나눠진다는 뜻이야. 원의 내부 안에 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그래프의 아래쪽 부분과 그래프의 위쪽 부분, 원의 내부 안에서 거기에 나눠져 있는 점들 중에 정수점, 격자점을 찾는 겁니다. 격자점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징그럽게 나오죠. 원래 모의고사 수능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다 격자점 문제돼요. 정수점을 계속 찾는 거. 격자점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근데 이게 밑에를 보니까 학을 떼죠 애들이. 뭐야? 1부터 20까지야. 중심은 20개를 찍어야 된다니까. 중심 20개를 찍으면 반열은 3짜리 움직여 다니는 거야. 반짜리 3짜리 원을 움직여 다니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그때 만들어진 그래프를 기준으로 그래프의 아래쪽과 그래프의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원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 정수점을 각각 세서 그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분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시그마 분배한 다음에 AN 따로 BN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규칙이 더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위쪽 점에 있는 점의 개수와 아래쪽 점에 있는 점의 개수와 위쪽 점에 있는 점의 개수를 빼시는 겁니다. 아래쪽이 AN, 위쪽이 BN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점 개수 빼기 위쪽에 있는 점 개수를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20개를 언제 하죠? 그게 그래프가 하나도 아니고 20개를 그려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출제자가 잘못 낸 거지. 느낌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규칙이 있을 테고 혹여 규칙이 안 맞는 거는 몇 개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규칙이 안 맞는 건 따로 계산하고 규칙 있는 것들은 규칙대로 계산하는 건데 자 생각해봐. 미리 하나 그려놓을까요? 여기 10이야. 얘도 10이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에요. 됐니? 반지름 3짜리야. 반지름 3짜리야. 여기는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근데 이렇게 내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영역을 나눠보세요. 그 왼쪽에다 원을 한번 둔다고 생각해보자. 왼쪽에다 원을 두는데 반지름 3짜리니까 중심을 7,라고 해볼게요. n에 7을 집어넣어. 여기 n에다가 7. 그럼 7,3 됐니? 7,3이 중심이야. 반지름 3짜리 원이니까 이렇게 내접하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됐니? 이쪽 3, 이쪽 3이니까 이 길이는 6이 되고 여기는 4일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 그래프가 여기는 사실 포물선은 이번에는 원과는 관계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직선만 잘못돼요. 이 직선. 이 그래프가 지나가면서 원을 정확하게 2등분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찍히는 격자점의 개수와 위쪽에 찍히는 격자점의 개수는 동일하겠지. 정확히 반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점의 개수가 위에 있는 점의 개수와 서로 같으니까 빼게 되면 0이 나올 거라는 얘기다. 그럼 뭐를 할 수 있냐면 원이 n의 1일 때는 이렇게 하겠죠? n이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반지름 3짜리 원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어차피 또 2등분돼 있잖아. 아래쪽, 위쪽 반반 2등분돼 있다니까. 그러면 시그마를 계산하는데 시그마 n이 1부터 7까지 an-bn은 몽창 다 0이라는 얘기예요. 점의 개수와 점의 개수를 빼게 되면 a1 빼기 b1은 중심이 1,9이며
반지름 3짜리 원을 그렸더니 여기 이렇게 그려준다고. 그럼 그려졌을 때 아래쪽에 찍히는 격자점의 개수 AN, 위쪽에 찍히는 격자점의 개수 BN. 근데 이건 정확히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 영역을 절반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에 있는 격자점 개수나 위쪽에 있는 격자점 개수가 같다는 뜻이야. 이게 언제까지 같아지냐면 딱 봐도 대충 7까지는 같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됐니? 근데 문제는 8부터라는 얘기지. 8부터는 이쪽 영역을 넘어가기 시작할 테니까. 자, 그래서 그때부터 잘 봐야 돼. 말했지만 그림을 여러 개를 그려야 됩니다. 이제 8부터 합니다. 자, 근데 이걸 매번 그릴 수 없어서 그냥 선생님이 한 6개짜리 어차피 이게 반지름이 3짜리고 지름이 6이니까 한 변 길이 6인 정사각형이 정확히 내접하는 원이 그려질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6개 칸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러면서 니네 집중력도 떨어지고. 놀거든. 나는 그리는데. 잘 봐. 잘 들어. 원의 중심은 당연히 여기 찍힐 거야. 됐지? 근데 이 n 값이 얼마로 본 거냐면 8로 본 거예요. 아까 7일 때는 했으니까. 중심이 8, 얼마로 가겠니? x에 8 집어넣어봐. x가 10보다 작을 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8,2로 갈 거예요. 그럼 9,1은 여기 있겠지? 10,0은 여기 있어. 물론 이게 x축이 되는 거지. 이게 x축. 그러니까 10이고. 그리고 오른쪽부터는 여기서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내려오다가 10의 오른쪽부터는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치? 근데 6칸에 오른쪽 한 칸이 남았잖아. 그럼 x가 11일 때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x 11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11,1 여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포물선. 됐니? 이제 난 원 그리는 거야. 중심이 8,m이요. 반지름이 3짜리 원이니까 여기를 지나가는데 조심해. 이만큼의 간격은 얼마니? 2루트이지. 이게 2루트이잖아.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2니까. 직각이 넣으면 2루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반지름 3짜리니까 반지름이 루트 9라는 얘기잖아. 맞니? 이 길이는 2루트밖에 안 돼. 근데 반지름 9니까 여기쯤 정도를 지나갈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점들은 무조건 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원이 이 점들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또 원을 그리면 이런 상태로 원이 그려진다는 뜻이야. 이게 중요해. 이 x표 표시진 위치들이 중요하다고. 점이 포함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됐니? 자,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격자점을 셀 거야. 파란색과 이 파란색 그래프 밑에 있는 게 이쪽이 AN 땅이야. 위에 있는 게 BN 땅이야. 원의 내부만 신경 쓰는 거야. 원의 외부를 신경도 안 쓰는 거야. 내부니까 원의 선 있죠. 경계선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안에 있는 점들만 찍을 거야. 계속 센다. 1, 2, 3, 4, 5, 6, 7, 8, 9, 10. 안 세봐도 알아야 돼, 사실은. 여기는 포함이 안 되잖아. 경계선에 있는 점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똑같네. 뭐야. A8까지도 알고 보니까 0이야. 격자 쪽에서 똑같이 나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8까지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8까지도 사실은 격자 쪽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9부터 달라질까? 아까 말했잖아?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되죠? 계속 해야 돼. 규칙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이 문제 원래 그걸 요구하는 문제야. 계속 해야 돼. 합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한 변기 6자리인 정사각형. 한 수 나누는 거야. 여기 3칸씩 나누고 이쪽에 3칸씩 나누고
나도 이렇게 싫은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얘는. 아까 말했죠. 이걸 요구한 문제니까. 이번엔 중심이 어디로 간 거냐면 9컴마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중간에 중심이겠죠? 9컴마 아직은 1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9,1을 지나갑니다. 그럼 10,0은 여기 있겠지. 이번엔 이게 x축이야. 됐니? 그러면 직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갈 거야. 여기가 10이니까. 근데 10을 기준 10의 오른쪽에서는 이제 직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포물선을 그린다고 했죠? 11일 때는 아까 11,1을 지나갔었지. 12일 때는. 근데 11을 집어넣으면 12,4를 지나가고. 얘가 x축이니까 11,1, 12, 위로 4칸. 하나, 둘, 셋. 여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그려지네. 요 다음은 그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원 바꿔서 나가는 점들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원을 그립니다. 아까 말했지.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들은 다 포함하면서 원을 그려야 돼. 이렇게 안 예뻐도 돼. 물론 이쁘면 좋겠지만. 자, 이렇게 돼요. 격자 좀 세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랫부분은 어디야? 그래프의 아랫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여기 표시하면 좀 헷갈려서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부분. 여기. 여기가 AN의 땅이에요. 이 안에 격자 좀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아.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까지. 됐니? 그럼 A9 마이너스 B9를 하게 되면 12개 빼기 이제 위쪽 계산해야 돼. 1, 2, 2,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지금 선을 잘못 꺼서 그래. 여기는 여기 점 직선이 있는 점이지. 1, 2, 3, 4, 5, 6, 7, 8. 4개. 됐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B10, A10, B10으로 가야 돼. 또 지워야 돼.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이게 따로 노트 같은 거 하면 그냥 연필 지우개를 살살 지워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판서 패드이기 때문에 이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이렇게 다시 6칸짜리 표.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또 요령도 생겨. 적어다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중심이 여기 있죠? 중심이 어디 있다는 얘기니? 10,0에 있다는 뜻이야. 이번엔 여기가 x축이야. 됐어? 어떻게 그려지니? 직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에서는 포물선. 여기를 지나가겠지? 11,1, 12, 여기 한 칸 위로 4칸. 하나, 둘, 셋.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를 지나가. 이렇게를 지나가는 거야. 됐지? 원 그려야 돼. 원은 아까 말한 대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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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포함하면서 원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됐니? 원의 내부와 그래프만 보면 돼. 딴 데는 볼 필요 없고. 이제 세는 거야. 격자점 아래쪽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맞아?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나오지.
17 마이너스 4. 13. 아시겠어요? 선생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미안한데 네가 힘들겠니? 내가 힘들겠니? 누가 힘들겠니 지금? 나도 참고 하는데 좀 같이 참아주시면 안 될까?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이 문제 종착점이 보이네요. 이번에 중심이 어디 있는 거죠? A11-B11이니까 이번엔 중심이 11컴마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 이게 잘못하면 좀 잘못 찍는 애들이 많아서 11컴마는 여기다 찍는 게 아니야. 11컴마-1이 아니라고. 중심이. 11이 되면 x가 10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 점의 영향, 이쪽 함수식의 영향을 받으니까 11을 집어넣으면 11,1이라는 점이 중심이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은 11,1이야. 그럼 10,0은 여기 있겠지. 여기가 x축이야. 아까 우리가 10,0이 x축에 놓였던 점이니까 10,0 됐니? 그리고 이제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포물선은 이 점 지나가겠죠? 또 어디를 지나가요? 12,4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1, 2, 3, 4 여기를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됐니? 그리고 이제 원을 그리는 거예요. 다시 원은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을 포함하며 원을 그리면 이렇게. 세 이제 또 다시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맞지? 위에는 1, 2, 3, 4, 5, 6, 7 15-7 8 됐니? 아까 말했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그 다음은 이제 한 번만 더 그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안 그려도 돼. 그래서 아까가 마지막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이건 0이 나올 거니까. 얘처럼 이제 계산해서 격자점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이제 0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리는 거예요. 반 그리시고 반 그리시고. 자, 이번엔 원의 중심 어디 있죠? 12컴마로 가겠지. 그러면 이걸 계산하고 있는 중이니까. A12-B11 계산하는 거니까. 12컴마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12,4. 이게 12,4. 그럼 11,1은 어디 있어? 왼쪽 한 칸 밑으로 3칸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 있어. 11,1. 그럼 10,0은 여기 있는 거야. 밑으로 한 칸만 더 가면 여기. 여기 있는 거야. 11,0은 여기. 그래서 이게 x축이야. 10,0. 이게 x축이야. 됐니? 자, 잘 봐, 이제부터. 이제부터 잘 봐.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 이렇게 돼, 직선으로. 10의 왼쪽은 직선. 10의 오른쪽은 포물선이야. 2점, 13,9겠지. 그럼 4, 5, 6, 7, 한참 위에 있어.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서는 거의 직선처럼, 거의 직선 아니지만 상당히 직선처럼 보일 정도로 곱게 쓰는 형태로 만들 거다. 원 그립니다. 여기 중심이고,
이 점 포함, 이 점 포함, 이 점 포함, 이 점 포함. 이거 잘못 그렸다. 여기지? 이 점, 이 점. 왜 사각형 여기까지 그렸었던 거니까. 이렇게 포함하는 원을 그려요. 그려요. 됐니? 자, 잘 봐,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게 뭐야? 경계선이야. 보여? 얘가 경계선이라고. 그치? 얘가 경계선인데, 이쪽은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쪽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원 내부니까. 그럼 세다 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똑같네. 왜 똑같지? 그러니까 직선은 아니지만 거의 직선 형태로 진행하면서 이 원을 영역을 반반의 형태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직선은 아니지만 거의 직선 모양으로 가면서 원을 반반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격자점 개수가 영역은 미묘하게 어디가 좀 넓고 좀 어디가 좀 좁고 하긴 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격자점 개수는 변함이 이제 없어진다. 이때부터는 다 똑같이 다시 0이 돼요. 됐니? 그럼 앞에 8개, 뒤에 12부터 20까지 9개, 얘는 다 0이라는 얘기예요. 격자점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만 더하시면 된다. 4 더하기 13 더하기 8, 이게 정답이 됩니다. 문제 많이 어렵죠? 이게 왜 어렵냐면 설명을 들어도 사실 네가 이걸 혹시 혼자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땅히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이거를 시험장 안에서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눈치가 빨라야 돼. 아, 여기까지는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히 똑같으니까 그려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규칙이 있을 테니까 여기는 0이 되겠구나. 이게 다음부터 그리는 거 미친 짓이야. 왜 그려, 이거를. 아닌 걸 알았으면, 이 다음부터는 당연히 안 맞겠지. 당연히 0이겠지. 그릴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그러면 어디까지 그려야 되지? 이걸 또 빨리 판단해야 돼.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안 그려야 되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안 그려도 되는 거지? 당연히 7까지는 안 그려야 될 것 같아. 8? 의심쩍어. 한번 그려봐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아마 이 문제를 처음 접하면 8 그릴 수밖에 없어요. 7까지는 반지름 3짜리다 보니까 7에서 오른쪽 3칸 가면 10이 있기 때문에 딱 10에 접하다 보니까 이건 직선상에 다 중심이 놓이게 되고 정확히 원의 내부를 직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7까지는 당연히 안 그려도 될 것 같긴 한데 8은 미묘하게 곡선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곡선이 바뀌는 위치에서 격자점이 하나 이렇게 플러스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8부터 해보는 거예요. 8, 근데 8은 안 되더라니. 8은 0이더라는 얘기죠. 그럼 9. 9부터 나오죠? 9, 10, 11까지 3개. 근데 연습이 좀 많이 돼 있었으면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몇 번 풀어봤다면 혹시 시험 문제 나와도 내가 빨리 그리면 그렇게 쓸 텐데 이 문제는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역대급이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은 진짜 제대로 다 잡아먹는데 이걸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패턴화도 따르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시간 다 잡아먹고 그림 조금만 잘못 그리면 개수 잘못 세고 그럼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애들이라 개수를 세고 있지 실력이 없는 애들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거. 이게 만약 주관식이었다면 정답률 막 2점 몇 프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거의 못 맞춰나 봐야 돼. 사실. 아니면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애들도 이제 포기를 했겠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답답한데 14번도 만만치 않아요. 14번이 또 그렇죠. 얘도 21번이에요. 얘도 또 답답해요. 가슴이 확 막히는 듯한 느낌. 미치겠네. 시간 다 됐는데.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이거 13번 설명하면 수업이 너무 늦어지는 데다가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 몇 개만 얼른 하고 그냥 끝내도록 합시다. 이쪽에 지금
좀 전에 좀 전 문제 풀다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냥 하지 말았어야 되나? 후회가 되네. 자, 봐. 이거 하자. 네, 보세요. 다 끝났으니까. 이 문제는 오해를 하기 쉬워. 점 A가 0,2, 그 다음에 점 B가 n,2. 점 B는 사실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n,2라는 점이래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점 P로 했을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 뭔지 잘 모르겠고 그때 시그마 AN의 값을 계산하시오. 대부분 여기서 뭐를 오해하냐면 점 B가 동점인가 봐 라고 생각해요. 점 B가 움직일 수 있나 봐. 개념적으로 보면 물론 점 B는 고정된 위치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n 값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B를 고정시켜놔야 P에 대한 도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각적으로 점 B를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니? 잘 봐. 중3 때 배웠던 거야. 선분 AB를 커. 근데 AP와 BP가 90도로 만나. 근데 점 P가 알고 보니까 여기만 있진 않아. 예를 들어 여기도 점 P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A와 B를 이었더니 이 각도가 90도. 혹은 이런 데도 있어요. A와 P를 B쪽으로 이었더니 여기도 90도. 그럼 결론은 점 P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죠? 원이 되는 거죠. 왜죠? 선분 AB가 지름의 양끝이 되다 보니까 각 APB가 중심각이 180도짜리인 원주각이 되는 겁니다. 중심각 180도를 바라보고 있는 원주각 90도짜리. 그치? 그러니까 지름의 양끝점을 가지고 있는 꼭지점 P는 원 위에 놓인다는 얘기죠. 됐네.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얘기는 원 넓이를 구하는 얘기네. 아, 원 넓이를 AN이라는 거구나. 여기까지 알아들으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럼 남은 거는 이번에 반지름을 찾아야 되잖아. 지름이 n인데 반지름은 2분의 n. 반지름의 제곱 파이 4분의 파이 n 제곱. 이게 an이죠. 시그마 n이 1부터 8까지 an 시그마 n이 1부터 8까지 4분의 파이 n 제곱 4분의 파이 바깥으로 빼내고 시그마 n이 1부터 8까지 n제곱 4분의 파이 곱하기 6분의 항수 플러스 1 항수 2배 플러스 1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 116번. 자, 이거는 그림만 좀 약간 흉측하지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어려워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문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 위에 x축 위에는 두 점 F, F'과 점 P가 있는데 삼각형 P, F'P 어딘지 알겠죠?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각이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랍니다. 직각 이등변이 중요해요. n이 자연수일 때 삼각형 P, F'F2 세 변이면 여기를 말해. 여기. 세 변 위에 있는 점 중에 세 변에만입니다. 내부나 외부는 전혀 의미 없고 변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에게서 또 격자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나 외부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분 위에 있는 격자점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내부는 아니니까 선에 어딘가 선에 지금 격자점이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뭐 격자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어디다가 그냥 무턱대고 막 찍을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 이런 게 기준이에요. n,0 마이너스 n,0 그럼 마이너스 n,0과 n,0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를 찾으면 되잖아. 됐어? 단 요령껏 얘네 둘은 잠깐 빼고 좀 이따 얘는 다 추가할 거야. 얘네들 잠깐 빼고 요 사이에 F와 F' 사이에 정수점이 몇 개 있는지 X축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정수 찾을 때
두 개 정수를 뺀 다음에 얘네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하면 그냥 빼면 되고 둘 다를 포함하면 플러스 1을 해야 되고 둘 다를 빼게 되면 다시 1을 빼야 되겠죠. 2n-1 무슨 말이니? 요 양쪽에 있는 이 f와 f' 빼고 요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점의 개수가 2n-1개라고 이해했어? 맞아? 근데 이게 왜요? 잘 봐. 잘 봐. 여기 만약 정수점이 하나 있었다고 쳐? 그걸 그대로 올려. 만나는 교점. 그래도 정수점이지. 안 그래? 이게 정수점이잖아. 지금 이게 왜 정수점이에요? 이게 직각 이등변이잖아.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 같아? 근데 이게 45도, 45도니까 알고 보니까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도 같고, 이변 길이도 같은 거야. 이게 다 직각 이등변인데, 안에 내부 있는 것도. 이게 45도, 45도니까 이 직선의 길이가 1이야. 직선의 길이가 1이라는 뜻은 이 직선상에 존재하는 x좌표, y좌표는 전부 다 정수점이라는 얘기야. 맞니? 이게 정수에 시작했으니까. 이 점이 정수, 이 점도 정수. 그럼 여기 존재하는 일자리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은 전부 다 정수. 그럼 여기서 x좌표 찍어서 위로 올리면 여기도 정수점이야. 여기 x좌표 찍어서 위로 올리면 여기도 정수점이야. x좌표 찍어서 위로 올리면 정수점이고 쭉 가다가 x좌표 찍어 0이죠. 0, x값 0 찍고 올리는 이 점도 정수점이야. 선분 위에 있으니까. 이 점도 정수점일 테고. 쭉 가다 보니까 어딘가에 또 마지막에 정수점 찍으면 정수점이에요. 그럼 여기에 2m-1개의 정수점이 있으면 이쪽에도 똑같이 2m-1개의 정수점이 있겠지. 1대1로 대응되고 있잖아, 지금. 이 점 하나가 이 점 하나로. 이 점 하나가 이 점 하나로. 이 점 하나, 이 점 하나. 원점은 1이. 이 점, 이 점. 1대1 대응이잖아. 그 밑에 2m-1개, 아래쪽에 2m-1개, 위쪽에도 2m-1개. 맞니? 정수점 개수?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아까 두 개 빠뜨렸잖아. 그럼 총 정수점의 개수, 총 정수점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2n-1개가 두 번인데 거기다 2를 더 세면 돼. 양쪽 끝에 있는 f와 f'. 그럼 4n-2 플러스이니까 4n이 정수점의 총 개수야. 근데 문제는 이 정수점의 개수를 an이라고 불렀네. 여기까지 있으면 다 한 거죠?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4, an이니까 n.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117번까지 하자. 이건 진짜 쉬우니까.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래 보이지? 이게 제일 쉬워. 깜짝 놀랐더라, 아마? 풀고 나면. 이렇게 쉬워? 4점짜리가? 자, 보세요.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부르는데,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밑변 얼마니? 이거 빼면 밑변이잖아. 선분 길이 구할 때는 양쪽 점이 포함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지. 정수점이 개수가 몇 개냐는 그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어차피 선분 길이는 양쪽 길이를 포함하나 포함하지 않아. 선분 길이는 변함이 없잖아. 빼면 정수점의 개수, 아니 여기 선분의 길이가 나와. n 플러스 1에서 n-1을 빼면 2야 밑변이. 높이가 나와 있네. 높이가 n분의 3 n분의 3 an이 n분의 3이야.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분의 3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3분의 9 이렇게 된 거라고. 통분해 볼까?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분모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9분의 9 됐어? 이 분모 1 생략돼 있잖아. 내항의 9, 외항의 9 이게 생략돼 지워지겠죠?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거 어디까지 하는 거야? 10까지야. 숫자 집어넣어봐.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뻔하잖아. 10 곱하기 11분의 1 다 지워지고 맨 앞에 있는 분모 맨 끝에 있는 분모 1을 10번 더하세요. 정답은 11분의 10. 쉽잖아. 쉬운 문제야 이거는.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 뭐야? 왜 안 맞아? 아이씨.
야, 이게 분자로 올라가잖아. 분무수 아니네? 얘들아, 말을 해줘야지. 혼자 뻘짓거리 했잖아. 내항해보고 외항해보고 할 때 이게 분자로 올라가잖아.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거네. 그지? 우리가 이 공식 알지 않나요? 너 이거 안 외웠으면 나한테 뒤지게 맞는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 오늘 맞을 사람 여러 명이다. 3분의 내 눈 쳐다봐! 왜 눈을 피해? 3분의 항수 10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11. 그 다음 뭐야? 12.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얘는 2n 플러스 1. K 세제곱은 이거 2배. 아니 저거 제곱. 이거를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K 플러스 1.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에 연속하는 두 자연수 곱의 합. 얘는 3분의 n 플러스 1 하나씩 커지는 거야.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외우면 다 금방 나오겠죠. 아니면 어떻게 되니? 아니면 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얘는 얘 따로 얘는 얘 따로 계산한 다음에 통분시켜야 돼. 한 방이면 되는 걸 왜 통분하고 있어?